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이제 저녁 시간 다가오는 것 같아요. 좀 퇴근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이제는 집으로 복귀하시는 분도 있고 저녁 식사하시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날이 좋네요. 보니까 날은 좋은데 일교차가 좀 심합니다. 아침하고 저녁에 좀 심하니까 감기 조심하십시오. 천혜장도 어제 가가지고 섬에 가서 좀 약간 떨었어요. 바다가 따뜻한데 왠지 공기가 좀 차갑더라고요. 감기 걸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불 꼭 뒤집어 쓰고 잤는데 몸이 그래도 영 컨디션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기 조심합시다. 지금 보니까 아주 실리콘밸리 은행 관련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요. 실리콘밸리 은행, 뭐 도이체뱅크, 아주 골 때리는 은행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떤 SVB, 실리콘밸리 은행이죠. SVB. 이 사태 이후로 촉발된 그 은행권 불안이 일단은 그 진정 국면으로 간 거지. 진정 국면으로 진입을 했는데 금융 시스템 붕괴에 대한 우려감은 아직도 여전히 잔존해 있다. 그 붕괴에 대한 우려감이 있어요. 뱅크런. 요즘 뱅크런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 뱅크런. 그럼에도 국내외 주식시장 강세는 이어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분석이 좀 엇갈리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지표들에 대한 그 해석이 이제 분분할 때는 무엇보다 기축통화인 그 미국의 그 달러와 흐름, 이 달러와의 흐름을 한번 잘 보야지 않겠습니까? 달러와 흐름에 주목을 해야 돼. 주목을 하고 이 분석, 주목을 하다 보면 분석이 좀 약간 좀 명쾌해지지 않겠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NH투자증권 같아요. 거기 보고서 보면은 그 미국의 SVB 파산 이후에 달러는 약세를 나타났네요. 달러는 약세를 나타냈고, 3월이죠. 3월 FOMC, 여기에서 25bp 인상 역시 추가 약달러 재료로 소화됐다. 약달러 재료 소화됐고, 미국채 변동지수인 그 무브 지수는 코로나19 당시보다도 급등한 후 빠르게 현재 안정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글로벌 금융당국의 빠른 정책 대응으로 이번 리스크는 최악의 국면을 뭐 벗어난 중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벗어난 중이다. 이렇게 가격 자산의 변동성은 확대됐는데 다만 전통적인 그 안전자산의 추이를 고려해 보면은 막바로 리스크 오프에 따른 달러와 강세를 말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이번 사태의 핵심은 그 외환시장 내 그 리스크 오프가 아닌 미국 내 금융 리스크 확대로 인해서 확대와 이로 인해 가지고 미 연준의 긴축 스탠스의 변화다. 그렇게 밝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달러와 흐름은 국면마다는 다른데 이는 상대 가치인 환율의 특성상 이 미국과 미국의 지역의 그 경기 상황에 그 좌우된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절대적인 성장률, 이 성장률의 차이가 존재는 하나 전년 대비 이제 성장 모멘텀을 고려를 한다면은 적어도 올해 중반까지는 약달러 흐름이 나타날 전망이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불거진 그 은행권 금융 리스크가 그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하네요. 오히려 미국 연준 긴축 스탠스의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요. 보면은 왠지 좀 금융 리스크가 아직 끝나지가 않은 것 같아. 왠지 찝찝해. 지금 보면은 뭐 SVB 은행뿐이 아니라 뭐 CS뿐이 아니라 저 도이체뱅크가 문제예요. 도이체뱅크. 이 도이체뱅크가 굉장히 부실이 심한 것 같아요. 이게 알고 봤더니 이게 중국과도 연관돼 있네. 중국, 뭐 하이난 항공 뭐 이쪽도 연관돼 있고, 하여튼 이 은행이 도이체뱅크가 만약에 파산이 되면은 이제 유럽에 또 금융위기 오는 거야. 유럽에 금융위기 옵니다. 이 자산도 굉장히 커요. 보면은 도이체뱅크가. 그래서 요즘 보니까 들리는 말은 상당히 안 좋다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슬금슬금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도 막 문제없다 했는데 빵 터졌잖아. 결국은 이 도이치뱅크도 상당히 부실이 심하다. 근데 다들 뭐 쉬쉬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아직 그 지뢰인 것 같아. 어디 지뢰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숨어 있는 폭탄인 것 같아요. 여기서 또 3월 FOMC에서 25bp 금리 인상이 단행되면
그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역전폭이 150bp로 이제 확대됐어요. 2000년 이후 역대 최대폭입니다. 미치겠어요. 지금 금리 자꾸 오르니까. 대출 금리가 너무나 높아. 특히 뭐 담보대출 6% 7%씩 하니까 환장하겠더라고요. 이전에다가 진짜 말 그대로 등골 휘게 생겼어요. 이전에다가 이 도대체 뭔 날벼락인지 하여튼 참 힘든 시기를 우리는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지 않다. 하여튼 오히려 내수보다는 수출 상황이 환율과 궤를 같이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최악의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잘 버텨가지고 꼭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여러분들 슬기롭게 극복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 죽게 생겼어요. 천 회장이 뭐 괜히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위험할 때, 어려울 때는 좀 피해 가는 것도 상책이지 않겠냐? 저는 그 말을 꼭 해주고 싶고, 지금 보니까 금융 리스크는 완화된다. 환율은 이제 상거래만 내려가지고 한 1,300원 아래로 이제 하회했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투심은 겨울이다. 겨울이지만 우량주는 담는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 시장이 어려울수록 우량주를 많이 담아라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최근에 투자 패턴을 잘 보여주는 증권가 격언입니다. 시장이 어려울수록 우량주를 담아라. 국내 증시에서 투자 심리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은 외국인들은 억기 1위 순환 기대 종목 등 그 우량주를 담으면서 미래를 기약하고 있다고 하죠. 하여튼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총 5,972억 정도를 주식을 대다 팔았어요. 20일 이후로. 그 과정에서도 담을 종목은 담았는데 그때 뭘 담았냐? 삼성전자 많이 담았어. 삼성전자가 1등이에요. 최근에 7거래일 동안 7,002억 정도, 20억 정도 순매수였네. 2위가 1,0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니까 삼성 사랑은 아주 극진하다. 극진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덕분에 주가도 약간 소폭이지만은 좀 회복된 것 같고, 6만 원 선에서 뭐 횡보하던 주가가 이제 62,900원까지 올라섰으니까 조금씩 이제 정신 차리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증권가에서도 업황과 실적의 바닥을 찍었다고 보고 투자를 늘리는 것으로 분석이 한다는데,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큰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마이크론도 벌써 2주 동안 무려 11%는 올랐어요. 11%. 마이크론도 바닥 찍고 벌써 11%는 올랐더라. FN 가이드에 보니까 올해 1사분기 삼성의 영업이익은 1조 5천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전년 동기 대비 90% 정도 감소할 것 같고, 일부 증권사는 적자를 내지 않겠냐,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바닥을 찍고 앞으로는 슬금슬금 오르지 않겠나. 그리고 저는 그렇게 보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량주를 담자, 우량주를 모으자, 뭐 그런 겁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저녁 맛있게 드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해요.